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틱스 파워 세미나 2022 제조 분야 스마트 혁신을 이끄는 AI 기반 분석 기술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송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60분간 진행됩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선착순 경품을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허혁수석님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AI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데이터 솔루션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허혁수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세션부터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내용은 XAI가 무엇이며 XAI 기술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AI라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AI란 무엇이며 AI 기술의 성공과 성공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보완점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XAI에 대해서 알아보며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지, 적용한다면 비즈니스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성공과 보완점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XAI를 알기 전에 우리는 AI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직역하면 사람이 만든 지능, 즉 인공지능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지능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지적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알파고와 같이 바둑을 두거나 글을 쓰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게 운행을 하는 자율주행, 또 사진 또는 영상으로부터 자동차, 사람, 동물 등을 찾는 모든 지적 능력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AI가 우리 실생활 및 다양한 산업에서 매우 밀접하게 자리 잡는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2016년 알파고의 출현이죠. 알파고의 등장에는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이 있었습니다. 기계학습에는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기술은 그동안 없었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술들이 알파고를 통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거죠. 그러면 AI의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이 기계학습은 무엇일까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다양한 패턴과 특징을 찾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분류로 인공신경망을 모태로 하는 심층 학습 방법을 말합니다. 물론 두 기술 모두 많은 양과 좋은 질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성능은 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기술에도 보완해야 될 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 및 심층학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술들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백 개 또는 수만 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모델들이 조합되어 학습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추론되었는지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는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블랙박스를 화이트박스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 X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AI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왜 XAI라는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제품의 어떤 불량 유무, 생산 공정의 최적화, 그리고 미래 가격 및 수요에 대한 예측,
물류, 배송의 인프라, 최적화, 그리고 금융 거래 이상 탐지 등 제조, 금융, 유통,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AI를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AI가 비즈니스 업무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등 더 핵심적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과의 근거와 도출 과정의 타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또는 그 결과가 정말 합리적인 결과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류 원인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서 블랙박스화 되어 있는 AI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블랙박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 또는 잘못된 내용들을 수정하기 위한 피드백 작업들이 쉽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내린 결정이나 답을 AI 스스로가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XAI라고 부르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AI가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XAI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AI가 나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XAI는 1970년대에 AI 시스템이 내놓은 결과물을 전문가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면서 블랙박스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시작되었고요. 이후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2004년 XAI라는 용어가 처음 전문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XAI라는 용어는 미 국방성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이하 다르파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인공지능 모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블랙박스 안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XAI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부터 약 800억 원을 투자하여 XAI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다르파에 따르면 XAI는 기존의 AI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과 다른 차이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AI는 학습과 추론하는 과정에서 AI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동일한 트레이닝 셋이 있다고 가정하고 실제 두 가지의 학습하는 과정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AI 프로그램은 실제 학습하는 과정에 설명 가능한 기능을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XAI의 기술은 기존 머신러닝 모델에 설명 가능한 기능, 즉 모델들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결과 도출 과정에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하거나 또는 고양이를 학습할 때 눈, 귀, 꼬리, 털 등과 같은 특정 부분을 인식하려는 노드를 지정하여 학습시키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학습하는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HCI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즉 잘못된 특징이나 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들을 휴먼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특징들을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에서 검정색 귀는 코요테야, 고초조처럼 사람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들을 사람을 통해서 수정하는 그러한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 머신러닝 모델에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HCI라는 기능은 잘못된 특징 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들을 휴먼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특징들을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위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검정색 귀는 코요테야라고처럼 잘못된 특징이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특징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AI가 고양이의 이미지를 분류할 경우에
기존 시스템은 입력된 이미지의 고양이 여부, 즉 0.93%의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라는 결과만 도출하게 되지만 xAI는 털, 수염, 발톱 등 고양이가 가진 특징을 기반으로 고양이 여부를 도출하고 왜 고양이인지를 사용자에게 설명을 제공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xAI라는 기술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x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시는 화학물 분리 공정을 통해서 새로운 화학물을 생산하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생산 담당자는 일별 생산량을 분석하던 중에 22년 10월 14일에 생산량이 급락한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생산량이 급락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생산량 급락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최신 xAI 기술 중 쉐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활용하였고 이 쉐 패키지를 통해서 루트 코즈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xAI 기술들 중 하나인 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란 쉐플리 밸류라는 값을 이용한 기법으로 각 변수, 여기서는 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자들의 모델의 성능, 특성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한 값입니다. 쉐프 밸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쉐프 밸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력적 게임 이론에 기반해 참가자별로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영향도가 높은지를 수치화한 어떤 정량화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변수의 인자의 중요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 변수들의 조합을 구성한 다음 특정 변수들을 제외해 가면서 예측값의 변화하는 정도를 통해 변수별 기여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쉐에서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는 예시에 있는 그림 총 3종을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아는 바플롯, 디션 플롯 등 총 13종류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개의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델에서 계산된 쉐플리 밸류, 즉 영향력을 어떠한 형태로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우측 그림은 xAI 적용의 기본 개념을 쉽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한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ML 또는 DL 모델을 통해서 생산량이 예측이 됩니다. 여기서 쉐이프 밸류를 통해서 분석 기간 내에 평균 생산량 대비하여 각 개별 변수가 얼마만큼의 영향으로 생산량을 하락하게 만들었는지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xAI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A 화학회사의 생산량 급락에 대한 루트 코즈 분석을 실제 업무 방식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일하는 방식은 이슈가 발생할 경우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 RTDB, 즉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제조 공정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RTDB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정들을 수립하고 담당자의 노하우에 의해서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선별하고 그 차트로 변동 추세 등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칩니다. 이후 가장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였던 인자들을 추출하고 원인을 유추하게 됩니다.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가설 수립 및 검증 과정에서 만약에 원인을 규명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설을 재수립해야 되며 재검증을 하는 그 루프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까지 걸리는 업무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xAI를 이용하게 되면 동일한 이슈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 분석 일자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약 100여 종의 인자들을 통해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게 되며 딥다이브한 기능을 통해서 해당 일자의 생산량 하락에 각 인자별로 얼마만큼의 하락을 야기시켰는지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되는 루트 코즈를 파악하는 데 용이합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기존 방식 대비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AI라는 기술이 모든 이상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줄 수는 없지만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더 명확한 수치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XAI의 비즈니스 접목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XAI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혁성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영상이나 음성, 이미지, 그리고 정량화되어 있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어떤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했던 트랜잭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실질적으로 다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에도 이 XAI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발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양,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성능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데이터의 수로도 이 XAI라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어느 일정 데이터만 있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